VCR!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네모난 기계 하나가 한때는 할리우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미워했던 이 기술이 어떻게 산업 전체의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죠? 1982년에 할리우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로비스트 바로 잭 발렌티가 미 의회에서 실제로 한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 VCR에 대한 당시 영화 산업의 어마어마한 공포와 적개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아니, 보스턴 교살자라니요.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한 연쇄살인마에 비유할 정도라니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거대한 산업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은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우리가 아는 VCR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1975년에 소니가 출시한 베타맥스였죠. 바로 이 기계가 할리우드가 킬러라고 부르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VCR은 그냥 방송을 녹화하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었죠.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의 통제권을 사상 처음으로 방송사나 스튜디오의 손에서 우리 같은 시청자 개인에게로 가져온 그야말로 혁명적인 장치였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은 광고는 휙휙 넘겨버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영원히 소장할 수도 있게 됐으니까요. 자, 할리우드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이건 완전 재앙이었죠.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야 TV로 방영하는 식으로 돈을 벌던 자신들의 질서 있는 배급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거라고 본 겁니다. 시청자가 마음대로 녹화하고 돌려보는 건 그들에게 기술적인 반역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죠. 결국 이 갈등 어디로 갔을까요? 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976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디즈니가 VCR을 만든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으로 남게 될 소니 사건이 바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때 할리우드가 들고 나온 핵심 논리가 바로 기여 침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VCR을 쓰는 시청자 한 명 한 명을 다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에 쓰이는 도구를 만들고 심지어 이걸로 녹화하세요라고 광고까지 한 소니에게 책임을 묻겠다. 바로 이 전략이었죠. 이 재판 과정은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1심에서는 소니가 이겼어요. 그런데 2심 항소법원에서 할리우드가 이기면서 판결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죠. 이제 VCR의 운명은 단 하나의 판결,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84년 1월 17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결과는 5대4. 맙소사 단 한 표 차이로 VCR의 생사가 결정되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죠. 검정에서 할리우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창작자들이 한 목소리로 VCR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창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주장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바로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설 프레드 로저스 씨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권자였던 그가 법정에서 오히려 VCR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바쁜 부모님들이 재방송을 녹화했다가 편한 시간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전 그게 더 좋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재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타임 시프팅이라는 개념이에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거죠. 방송을 놓친 사람이 나중에 보려고 녹화하는 건 저작권자의 시장을 해치는 게 아니다. 이건 합리적인 공정이용이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원칙, 바로 소니 독트린이 탄생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기계가 불법적인 일에 쓰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타임시프팅처럼 합법적이고 중요한 용도가 있다면 그 기계를 만들고 판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이후 모든 기술 혁신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죠. 자, 법정 싸움에서 진 할리우드. 이제 정말 망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요. 1980년, 그러니까 소송이 한창일 때의 미국 홈비디오 시장 매출이에요. 1억 2천만 달러. 당시 할리우드가 보기엔 자신들의 거대한 극장 수임을 위협하기엔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불과 2년 뒤인 1986년 할리우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홈비디오 시장 매출이요. 무려 극장 박스오피스 매출을 추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잭 발렌티가 보스턴 교살자라고 불렀던 VCR은 할리우드를 죽이기는커녕 그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돈다발을 안겨준 황금 거위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 40년 전 판결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소니가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MP3 플레이어,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요즘 한창 논쟁 중인 AI 기술까지 복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거의 모든 디지털 기술이 불법으로 취급됐을지도 모릅니다. 소니 독트린이 이 모든 혁신의 길을 열어준 셈이죠. 물론 이 원칙이 만능은 아니에요. 2005년에 있었던 그록스터라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을 그었거든요. 기술 자체에 합법적인 용도가 있더라도 회사가 대놓고 불법 복제를 조장하고 유도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니 독트린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40년 전 그 단 한 표 차이의 아슬아슬한 법적 승리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처럼 지금 당장은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기술들, 과연 이 기술들도 VCR처럼 결국에는 산업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예상 밖의 조력자가 될까요? 역사는 반복될지 앞으로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